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야심차게 준비한 밸류업 지수가 공개됐지만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전 중 1% 넘게 상승했던 지수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내림세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가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코프로가 신사업에 진출하는 가족사 에코프로 HN의 유상증자에 약 6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지주사로서 책임 경영 차원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등 신사업을 확대하는 에코프로 HN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30원 턱 밑에서 움직였습니다. 위안화 약세 되돌림과 달러 저가 매수로 인해 환율이 하락폭을 좁혔습니다. 국내 은행 딜러는 환율 레벨이 많이 낮아진 채로 시작돼서 매수가 훨씬 많이 나왔다며 위안화와 엔화 약세를 따라가는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 제재를 목적으로 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수혜 기업들을 찾기 위한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산업은 높은 리스크와 큰 수익 잠재력을 가진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산업인 만큼 주가 흐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미국 주식에 상장한 중국 주식들이 일제히 랠리하면서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했지만 매도세에 밀려 1% 하락하면서 2,600선이 다시 한번 뚫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하락하면서 759선에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우리 단타로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영석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드디어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2,600선을 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아까 저희 방송 댓글 보니까 왜 갑자기 빠지는 거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분봉 보시면 이건 일봉입니다. 일봉은 이렇게 빠졌는데 분봉을 볼게요. 코스피 분봉 보시면 2시 45분 이때부터 특히 48분에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동시호까지 쭉 빠지고요. 코스닥도 44분 이때부터 쭉 빠집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뭔가 악재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전쟁의 이슈예요. 8월 5일에 우리가 급락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케이 지수도 그렇고 전쟁 때문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중동 전쟁. 제가 지금 속보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속보로 헤즈볼라 아실 겁니다. 헤즈볼라는 이제 그 레바논의 무장 정파입니다. 미사일은 날렸다라고 하는데 텔아비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중동 역사를 아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헌법상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쟁 지역입니다. 그래서 텔아비브가 실질적인 수도라 보시면 되는데 거기 모사드 기지를 향해서 헤즈볼라가 미사일 날렸습니다. 경보가 나오고 이게 공습 경보가.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서울에다가 미사일을 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지를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거는 제가 기억하건대 지난 10월 가자지구 분쟁 이후로 맞습니다. 지난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확인해 봤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꽤 심각한 이슈이고 나스닥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유가나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또 해운 관련주.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방산 관련주. 근데 방산이라고 해서 제가 뭐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휴니드, 스페코 그중에 하나 제가 또 1타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죠. 오늘 뭐 기관 투자자가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가 좀 담았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계속 담고 있어요. 7거래일 동안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8거래일이네요. 기관 투자자가 계속 담아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랑 개인 투자자 올려볼까요? 올려보시면 외국인은 지금 계속 한 달 기준으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순 매도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와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참 힘듭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이런 시장을 헤쳐나가는 게 힘듭니다.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시황 분석 좀 길게 갈 겁니다. 시장이 제가 지난번에 어제도 말씀드렸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아래에서는 뭐 선을 긋고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장기 이평선이 61선과 121선을 유의미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시에 나와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생기는 거지. 지금 이 아래에서 블랙먼데이 이후에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분석 툴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설명도 드렸죠. 외바닥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쌍바닥으로 찍고 가는 게 좋다. 문제는 쌍바닥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전쟁 이슈로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수급 이슈가 아니라 그냥 차익 물량이 나와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악재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제가 뭐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 수도를 향해서 미사일이 날아왔다. 서울 수도를 향해서 미사일이 날아왔다.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경보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롭지만 이스라엘과 레바논, 아까 말씀드렸죠. 헤즈볼라 무장 정파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근데 이것이 전면전.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진짜 국가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전면전. 가면은 증시 폭락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뭐 예단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런 상황이 와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당되어 있는 오늘 보시면 오늘 몇 종목이 하락했는지 이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설명드릴 게 좀 많아요. 789, 780 동률입니다. 거의. 동률인데 지난번에 우리 8월 5일 때 어디 했어요? 상승 종목이 20종목밖에 없었어요. 그럼 올랐던 종목들이 뭐가 있었죠? 제가 기억하건데 휴니도 올랐었지 않나요? 이거 제가 이때 공략주로 가지고 온 건데 우리 폭락할 때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수익 났습니다. 휴니드. 이게 뭡니까? 방산 관련 주잖아요. 얘랑 세트로 있는 게 뭐죠? 스페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휴니드 스페코 전쟁 나면 얘는 빠지는데 증시는 얘는 올라갈 애들이구나. 또 뭐가 있습니까? 흥하해운, 해운 관련주. 또 뭐가 있습니까? 유가가 오르겠네요 하면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차트 분석 짧게 볼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흥구석유 보시면 지금 빠질 때 얘는 올라갔죠. 얘는 해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N자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오로지 테마주입니다. 전쟁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얘 주가는 전고라인 돌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전면전 간다? 뚫고 올라갑니다. 이건 데이터예요, 데이터. 한국석유? 얘도 같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장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지금은 흥구석유가 대장인데 얘가 갑자기 상한가 칠 수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죠. 휴니드, 스페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휴니드, 스페코도 지금 이렇게 추세 살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 어떤 이슈가 나오면 오른다고요? 전쟁이 발발되면, 전면전 치솟게 되면 쭉쭉 간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 건 팩트고요.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 투자 관점 접근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가 관련주, 해운 관련주, 방산, 중소형 관련주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고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장 후반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전쟁 이슈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외국인 순매도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방산이나 유가, 해운 관련주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니드와 한국석유, 흥구석유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할 텐데요. 자, 로체 시스템즈 오늘장 4.89%, 5% 가까운 수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10%또 오늘도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 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송만 보셨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잡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종목들 언제 어떻게 타점 공유했는지 잡아봤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로체 시스템즈부터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타점 짚어주시죠. 네, 로제 시스템즈는 제가 9월 11일에 방송으로 가지고 온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이 패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얘 전고점이 여기죠. 매물대 소화해놨죠.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세력대 이탈 안 했고 개인 투자자 물량이 출회하면서 하락할 수 있는데 제가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물대 소화하고 상승 파동 나오다가 눌리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쭉 갔다가 내리고 나서 수직으로 쫙 이렇게 가는 애가 있다 했어요. 당연히 제일 종목은 2번 패턴이죠. 얘는 1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안 좋냐? 아닙니다. 우리가 대응만 잘하면 되고요. 이때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 구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제가 추세의 지지 라인, 추세의 저항 라인, 전고점 라인 선으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죠. 이 라인이 저항 라인입니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간다라는 겁니까? 이러고 전고점 18,530원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요? 추세 지지 라인 이탈할 때. 그거 얼마입니까? 15,000원입니다. 선 하나만 그었을 뿐인데 손절 라인과 목표가가 다 나오네요. 목표가는 전고점으로 잡으시면 되죠. 전고점 돌파하는 장대 항목 날릴 때 절반 익절하시고 나머지 홀딩, 그 이후에 차익. 이거는 자율매도. 깔끔하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쓰이는 기법은 추세 매매 기법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1번, 2번 패턴 제가 설명드렸죠. 완만하게 가는 애. 이거 기울기라는 겁니다. 이게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은 기울기 나오면 좀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데 완만하게 가냐 아니면 이게 급격하게 탁 올라가냐 수직으로 그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거 어쨌든 제가 대응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딱 그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젠백스 한번 보겠습니다. 젠백스 저희 방송 효자 종목입니다. 지금 단기 과열 잠시 들어가긴 했는데요. 30분마다 거래가 되겠죠. 제가 방송 추천드릴 때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단기 과열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9월 23일에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렸어요. 9월 23일이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방송으로 가지고 왔고 내일 시가에 접근해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겠죠. 23일 방송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근데 24일, 25일 쭉쭉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갔나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한 20% 이상 되나요? 어쨌든 이 거래만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도 패턴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상한가 이후에 장대 양봉인데 거래 대금 2배, 3배 이상. 근데 이게 양봉 2개 나왔을 때 들어가면 우리가 확률이 떨어진다. 왜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어떤 종목이죠?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보시면 이때가 젠백스랑 좀 비슷한 흐름인데 상한가 이후에 장대 양봉 나왔는데 거래 대금 2, 3배. 그러면 우리가 이때 들어간다? 아니라 이거죠. 종가에 들어간다? 아니라 이거죠. 다음날 빠질 수도 있다. 다음날 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쭉쭉 흘러내리죠. 물론 들어갈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 들어갈 수는 있는데 손절 라인은 여러분들이 잘 설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으로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말씀드려야 되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신중. 그래서 요거 양봉 하나 더 보고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23일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온 것이고 지금은 굉장히 큰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단기 과열 풀릴 때까지 얘가 또 오르다가 이렇게 5일선 타면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오르다가 5일선 이탈하면 그때가 언제든 바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제 정리. 손절이 아니라 이때는 익절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혹시나 내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시가의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 마음 편하게 차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장이 좀 안 좋아서 빠지긴 했는데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이 윗꼬리가 부정적인 윗꼬리는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농화성. 얘는 사실 뭐 AS 개념인데 자 한농화성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고체잖아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CIS
이런 애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전고점 라인이 이렇게 있죠. 얘가 지금 보면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런 패턴은 자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고점, 한 번, 두 번 달성해 놨으니까 여기 도지로 쉬어간 다음에 영상 돌려보시면 나올 겁니다. 도지로 쉬어간 다음에 망치도 나오고 나서 장대 양봉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드렸죠.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말한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0.48% 선방에 있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이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좀 많이 빠졌는데 이 정도 하락이면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하락이죠. 얘는 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고 라인 돌파하는 장대 양봉 나올 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서 짚었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로체 시스템즈와 한농화서 전고점 라인 돌파했을 때 절반 익절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센즈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10%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5일선 타고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내일장 흐름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센즈랩 전략 세워주시죠. 딥페이크 아실 겁니다. 참 사회적으로 심각한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뜻이 나오는데 사실 뜻 보지 마시고 이미지를 보시면 불법 합성물이죠. 근데 이게 딥페이크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페이크인데 진짜 깊게 들어간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을 만큼 속을 만큼 페이크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물인데 우리가 이제 AI로 인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도 힘든 세상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법으로 그것도 합성을 한다 이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피해자도 계속 늘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나온 피해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피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뿐만 아니라 관련 법을 정비하고 제도화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뉴스가 양산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주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S급 재료다라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센즈랩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시면 지금 중요한 자리가 어디예요? 얘는 N잔드 21선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오케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양봉 나왔으니까 오케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가 전고 라인이잖아요. 전고 라인을 돌파할 때 어떤 형식으로 돌파해야 된다고요? 돌파할 때 무조건 장대 양봉 플러스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 뭐가 있었죠?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장대 양봉과 거래대금 얘는 세트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똑똑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질문하실 수 있겠죠. 전문가님 만약 장대 양봉이 나와서 전고 라인 돌파했는데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무의미한 겁니다. 세력들이 올린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가 올린 겁니다. 그럼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 태우고 가기 싫은데 혼자 이렇게 올라갔다. 혼자 엑셀을 밟았다. 그럼 세력들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겠습니까? 쭉 빠진다 이거죠. 요거는 무엇입니까? 세력들이 올라가겠다. 이륙을 허가한 겁니다. 이건. 거래대금이 이게 지표입니다. 그래서 전고 라인을 돌파할 때는 캔들 형태가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고 거래대금이 실려야 된다. 근데 얘가 N자 파동이 나오고 전고 라인 돌파했는데 장대 양봉에 거래대금 실리고 21선 눌릴 때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면은 패턴상으로 봤을 때 더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 매물대 좀 많이 껴있네요. 16,690원. 지금 주가가 11,430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N자가 이렇게 나오면 주가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데 문턱을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얼마입니까? 12,000원에서 13,000원, 13,000원에서 15,000원, 15,000원에서 6,000원. 1, 2, 3, 요 세 단계를 거치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위에서 자꾸 찍어 누르는데 나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세력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왜?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2,400억 정도 썼는데 더 써야 돼요. 왜? 이 앞에 써 있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잡기 위해서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단기 스윙으로 보세요. 길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이거 S급 재료면은 3차 파동이고 요거는 중장기 다 된다 하셨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또 우리 똑똑하신 시청자님들 이렇게 대답하실 수가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얘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유하지 마시고요. 한 5거래일,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좋아 보입니다. 단기 수익 관점으로 내일 시가에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샌드랩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S급 재료로서 여러분들께서 5거래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시가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타 종목으로 제일 M&S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8% 크게 오르면서 장대 양봉 그려주었습니다.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제일 M&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신규 상장입니다. 신규 상장인데 제가 신규 상장 건들 때 어떤 걸 봅니까? U자를 봅니다. 얘네들이 보통 이런 패턴이에요. 왜 이런 패턴이 나오냐? 보통 기존 상장하기 전에 보유 주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보유자들이 있는데 공모가 대비해서 시가가 빵 떠버리면 수익이 갑자기 계좌 플러스에 막 150%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많이 떴었네요. 4만 원까지 갔었어요. 많이 올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팔겠죠. 보통은 팝니다. 우리가 미리 청약 같은 거 해가지고 받았거나 아니면 비상장 주식일 때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그러면 팔고 나서 물량을 매집하냐 그걸 봐야 되는데 여기 한번 해놨어요. 여기 2번 해놨어요. 여기 3번, 여기 4번, 여기 5번 하고 올라갑니다. 거래 대금이 1,000억 가까이 안 터졌는데 한 890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얘는 근데 무조건 단기로 가야 돼요. 단기 스윙.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상장한 날이 언제입니까? 2024년 4월이죠. 4월 달에 내리고 지금 5월, 6월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의 상황이라면 제가 이거는 중단기로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얘는 지금 너무나 많이 한 5개월 가량 매물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너무나 많다 이거죠. 앞에 보십시오.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단기 스윙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그 이상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손절을 하시고 아니면은 뭐 올라와 있는 상태다 하시면 수익을 약수익 실현하시고 제가 방송으로 매일 종목을 드리니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로 가져가시고 지금 캔들 보시면 얘가 오늘 장이 안 좋았는데도 매집봉 이후에 장대 양봉. 자, 이 안에서 우리가 또 패턴을 보자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매집봉이죠. 이게 매집봉이고 가격이 12,000원까지 갔는데 여기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얘 띄워놓은 겁니다. 매집봉 이후에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양봉. 이거 코칩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요. 지난번이 아니죠.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어제 이틀 전 제가 코칩 제가 추천드렸잖아요. 코칩이 딱 이런 패턴 아닌가요? 패턴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매집봉 이후 장대 양봉. 다시 볼까요? JMS. 자, 흡사하죠. 매집봉 이후에 장대 양봉 나오면 한 차례 정도 상승 구간은 나옵니다. 다만 이것이 연속성 있는 상승일지 단발성일지는 그때의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호가창을 보고 내일 장 개장한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알겠죠. 다만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U자형 패턴, 신규 상승 U자형 패턴이고 매집봉 이후에 장대양봉 거래대금 실려놨으니까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단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M&S 전략 세웠습니다. 단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3에서 5거래일 정도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스페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이슈가 확산되면서 또 방산 쪽에서는 스페코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스페코 이거는 방산 관련주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연속성이 좀 보이십니까? 연속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상승 파동이 1, 2, 3까지 나와야죠. 이래야 연속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얘는 한번 찍 올라가고 빠졌죠. 연속성이 없고 이거는 단발성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4,030원인데 상승했습니까? 거래 대금이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싸게 담는 겁니다. 바닥 구간에서 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바닥 구간이죠. 여기가 고점인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 팔 거냐? 한 여기 정확히 가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장대 양봉 15% 이상 나오는 장대 양봉 나올 때 우리는 매도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단기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런 설명 좀 드릴게요. 얘도 단기 스윙으로 가져가시고요. 지금 차트 보면은 이 안에서 지지 라인. 근데 보통 이런 애들이 거래량 없이, 거래 대금 없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시가갭 이렇게 뿡 뜨고 올라갈 수 있어요. 빡 뜨고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오늘 시간 외에서 자, 움직임 한번 볼게요, 지금. 14분이니까. 시간 외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코가 1.74 2억입니다. 2억만 원은 2억 3천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1억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시간 외에서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빠지면 오히려 좋다. 그래서 시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여기 한 도지 잡고 우리가 수요일이죠, 오늘. 목요일, 금요일, 빵 이런 그림을 한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질적 수도의 미사일을 날린 것은 그건 굉장히 공습경보가 났다니까요. 공습경보 아시죠? 삥 하면서 공습경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곳은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뭐 다른 나라가 개입할지 제가 뭐 그거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재료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스페코 역시도 단기 스윙 관점으로 내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페코 전략 세워봤습니다. 15% 이상의 장대 양봉 나올 때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시가에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 자세하게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 세력 따라잡기 한번 배워볼 겁니다. 저희가 어제였나요? 아니면 얼마 전이었나요? 세력들의 매집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그냥 한번 따라잡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실제 제 돈으로 예전에 실험을 해보고 만든 기법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 주린이 분들 숫자만 읽을 줄 아시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필요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물론 차트를 볼 줄 알면 너무나 좋지만 굳이 우리가 차트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요거를 단순하게 제가 시스템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좋은 결과 확률 높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셔야 제가 이런 것들 비법들 말씀드리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세력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세력이 뭐죠 도대체? 야, 오늘 참 세력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외국인 기관입니다. 그럼 왜 외국인 기관이 세력입니까? 외국인 기관이라고 하면 되지. 사전적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집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전문가님, 개인 투자자들은 세력이 될 수 없나요? 아니죠. 여기 슈퍼가 붙으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한 2, 300억 가지고 있는 슈퍼개미들 세력이죠. 그러면은 한 1,500억 시가총액 1,500억 미만인 종목은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량을 계속 모으면. 자, 그런데
제가 어제는 세력들이 물량을 어떻게 모으는지 그 매집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따라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모으는지 어떻게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포인트다. 이게 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A라는 종목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5억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날은 얼마 담았습니까? 3억 담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뭐 1억, 그 다음 날은 좀 많이 담아서 7억. 이렇게 얘네들이 매일 조금씩 담고 있다라고, 사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이 돈 자체가 큰데 얘네들 그 사이즈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포인트다. 아니 이렇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뭐 한 150억. 이상하다. 아니 왜 5억, 3억, 뭐 이렇게 들어오던 애가 왜 150억이 들어올까?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 거죠. 거기서 이 기법이 출발했던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심. 근데 결론은 뭡니까? 의심조차 하지 말자. 왜? 아니 얘네들이 우리보다 정보력이 앞서고 그렇잖아요. 자금력도 앞서고 우리보다 잘난 게 많은 애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 본인들도 여기도 분석 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법이. 본인들이 본인들의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이 종목을 갑자기 많은 돈을 써가지고 담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호재거리가 있는 것이다. 뭐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미공개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징주 해가지고 뭐 나온 이슈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돈이 들어오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목표 수익률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닥권일 때는 15%, 매물대 소화 52주 신고가 목표 수익률 30%.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번 이렇게 갔다가 내리고 전고 라인을 돌파하는 차트가 있어요. 얘 매물대를 소화내요? 소화내죠. 아니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전고 라인이죠. 물려 있습니다. 나 여기 물려 있어요 지금. 쭉쭉 빠지는데 너무 힘들어요. 다시 오르고 전고 라인 돌파하면서 나 수익 구간입니다. 내가 물려 있다가 수익 구간이죠. 그러면 이거는 매물대를 소화한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런 차트가 아니라 올랐다가 내리는데 다시 오르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다. 자, 이건 볼게요. 나 여기 물려 있어요. 주가 내렸어요.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와야 내가 본전인데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여기 있어요. 매물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은 우리가 한 15%. 근데 이런 애는 우리가 얼마? 30%. 손절 라인은 10%. 오늘 강의 끝입니다. 실전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요거는 실전이 더 중요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들어가서요. 종목을 보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날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는지 수급하면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게 수급화면입니다. 기초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수급화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오늘 얼마 담았고 이런 것들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목을 뽑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 수급이 집계되려면 외국인 기관은 이 가벼운 애들 안 하거든요. 그거는 개인 투자자만 하지 중소형주들은 안 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 이해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을 우리가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코스피로 가시는 거예요. 코스피로 가고 한진칼로 갑니다. 한진칼을 봤어요. 한진칼 시가총액 5조짜리 괜찮아요. 수급 볼게요. 얼마예요? 외국인 60억, 기관 70억. 여기서 세력 따라잡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겠죠? 자, 보시면 어떻게 볼까요? 기간입니다. 기간 쭉 내려볼게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기간입니다. 얼마 담고 있어요? 여기 1억 팔았죠. 1억. 자막 때문에 안 보이네요. 이 다음에 3억, 9억, 5억, 4억, 4억.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단위 100만 원. 천주. 4억, 4억 9천, 3억 2천, 5억,
심지어 이건 얼마입니까? 300만 원. 갑자기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이거 뭐죠? 64억 아닌가요? 자, 다시요. 쉽습니다. 이렇게 이때가 언제냐면 한 뭐 8월 이때 되겠죠. 9월 초나 보시면 1억, 3억, 9억, 5억 한 자리입니다. 억 단위로 봤을 때 4억, 4억, 3억, 5억, 300만 원, 64억, 26억. 이거 언제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언제 들어갑니까? 이날이요. 그럼 이날이 언제입니까? 이날이 언제예요? 9월 13일인데요. 9월 13일. 쭉 가면 9월 13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9월 13일에 그냥 종가에 들어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차트 보지 마시고요. 그냥 요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차트 보지 마시고. 9월 13일입니다. 언제예요? 이때. 종가가 얼마입니까? 71,000원.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88,700원. 지금 우리가 장이 좋았나요? 우리 코스피가 막 3,000, 3,500 가고 그랬나요? 아니 왜냐하면 이러신 분 계실까 봐. 이거 장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더 좋죠. 장이 안 좋은데 기관 투자자가 갑자기 많은 돈을 썼어? 아 이거는 뭔가 다르다. 아 이거 진짜 제 노하우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말씀드립니다. 너무 간단하고 직관적인 기법입니다. 이거는. 이때 들어가면 얼마예요? 종가가 71,000원. 지금 88,700원. 더 해볼까요? 아모레퍼시픽 수급 갈게요. 외국인이 담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라는 개념이 좀 잡기 힘들죠. 갑자기라는 개념. 왜냐면 얘는 적어도 100억, 뭐 150억, 뭐 30억에 오고 있었던 애니까 얘는 갑자기가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얼마로 잡느냐? 이것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얘가 지금 뭐 220억 들어오다가 290억 들어오다가 쭉쭉 올라가요. 오늘 500억이 들어왔죠. 꽤나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오늘 한번 종가에 들어가 보는 방법도 괜찮다 이거예요. 아모레퍼시픽.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더 선호합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연기금이나 뭐 금융 투자를 더 선호해요. 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가벼운 애들이고 볼만한 게 쭉쭉쭉 가면 아모레퍼시픽, 현대비엔지 스틸 얘는 볼 필요 없고요. 펜오션, 코스맥스 쭉쭉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진칼, 우선주 볼 필요 없고요. 효성 TNC 올라간 애들이 많이 없어요. 엑스테스 그린로지스 1,000억 패스, 3,000억 패스. 자 그러면 일단 자 요것만 볼게요. FNF가 2조 4천억짜리니까 수급이 보이시죠? 쭉 보이시죠?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8억, 2억, 8억, 1억, 9천만 원. 1억. 굳이 담는다면 이때가 괜찮은데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 안 했잖아요. 만약 이때 12억이 아니라 120억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가면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때 이게 포인트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얘는 아쉽게도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건 없네요. 제가 이거는 미리 준비해 온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미리 준비해 온 거 아닙니다, 정말. 자, 그러면 이렇게 있고 제가 미리 준비해 온 것들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 방금은 제가 그냥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한 거고 미리 준비해 온 애는 어떤 애냐면 얘예요. 보시면 넥슨 게임즈 차트 볼게요. 7월 3일입니다.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7월 3일로 가볼게요. 쭉쭉 내려갑니다. 6월, 7월. 네, 이때네요. 딱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똑똑하시니까. 자, 갑니다. 5억, 5천만 원, 2억, 4억, 5천만 원, 76억. 뭐죠 이거 갑자기? 왜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외국인. 기관이 특히 많이 들어왔네요. 5천만 원 들어오다가 2억 들어오다가 이거 76억이 들어왔어요. 50배 이상의 돈이 급증했죠. 이때 들어가면 된다고. 차트 보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수익률 걸어 놓으시고 직장 그냥 업무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나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아, 7월 3일. 그럼 7월 3일에 우리가 매수했다 가정해 볼게요. 7월 3일 언제예요? 이때죠. 이때잖아요. 7월 3일 종가가 17,900원이에요. 17,900원에 우리가 샀다 가정한다. 그럼 얼마까지 갑니까? 39,50원. 물론 최고가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만 제가 아까 PPT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물대 소화한 애들은 30%까지 볼 수 있다. 수익 충분히 나왔죠.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나오죠. 70%까지 잡히는데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심플하게 강의를 좀 진행해 봤는데 세력은 외국인 기관이에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선호하는 수급은 기관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올 때 보셨잖아요. 5천만 원, 막 1억, 3억, 뭐 10억 들어오다가 갑자기 50억, 막 100억 차트 보지 마시고 종가에 혹은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고 손절 라인 잡고 목표가 잡고 업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혹시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매일 아침 6시, 아침 6시에 재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재방송을 통해서 복습 한번 하시고 그것마저도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단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뭐 기술적 분석, 호가창 분석, 그다음에 차트 분석 이런 것들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세력 따라잡기 방법 배웠습니다.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2교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1타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HK 이노엔 보도록 하겠습니다. 4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48,250원 약 손실 구간에 들어가 계신데요. 자,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HK 이노엔 한번 살펴볼게요. 얘도 우리가 방금 배운 거 한번 바로 복습해 볼까요? 우리 시청자님 좋은 종목인데 제가 한번 이거 복습해 볼게요. 8월 28일이네요. 자, 보시면 쭉쭉 가다가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죠. 외국인 90억, 아니 900만 원, 10억, 9억 하다 90억, 기간 22억, 55억, 60억. 이때가 언제냐? 8월 28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들어갔으면 8월 28일이면 이때잖아요. 이때 종가가 44,100원이니까 나름 수익 구간이 한번 잡혔다. 이거 굉장히 괜찮은 정말 괜찮은 기법이에요. 이거 일단 요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우리 시청자님 문제 상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49,000원이시면 평단 부근에 지금 종가가 위치해 있는데 이런 종목은 제가 어떻게 설정해 드릴 거냐. 추세 지지라인만 잘 그어놓고 거기 맞닿을 때까지 그냥 버티시면 돼요. 저점, 저점, 저점이죠. 쭉 그으면은 이 선 딱 추세 지지라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면은 가격이 얼마냐? 46,000원 정도 돼요. 내가 고점에 올라가면 얼마냐? 한 55,000원까지는 볼 수 있겠죠. 파동이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추세를 그어 놓으면. 그래서 요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추세 지지 라인인 46,000원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K 이노엔 전략 세웠습니다. 46,000원 매도 라인 보여주셨고요. 55,000원까지도 목표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네오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 9,1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로 8,620원이 있는데요. 손실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오셈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네오셈은 강했던 종목이고 신고가를 7월 4일에 한번 경신한 종목인 만큼 끼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세력들이 물량을 대거 처분했기 때문에 주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네오셈은 좀 애를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 상승 트리거가 있지 않은 이상, 동력이 있지 않은 이상 주가가 횡보하고 빠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7월 4일 한번 볼게요. 이때 거래 대금이 얼마 나옵니까? 4천억 원이 나오죠. 유성형 캔들이 나옵니다. 고가권에서 제가 저번에 인산가 가지고 세력들 얘기할 때 인산가로 설명드렸죠. 고가권에서 저런 캔들 나오면 대피 신호다. 여기 대피 신호입니다.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됩니까? 쭉쭉 빠집니다. 파동도 없어요. 그냥 쭉 그냥 내리꽂습니다. 저거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미리 이 신호를 아셨다면 저때 정리를 하셨을 텐데 물론 뭐 여기 이런 데서 매도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9,100원이시면 매수가 그렇게 안 높으시네요. 아마 최근에 하신 것 같아요. 9,100원, 지금 8,620원. 요건 제가 어떻게 설정해 드릴 거냐. 자, 7,420원이 9월 9일에 형성되었던 저점 라인입니다. 근데 이 저점 라인 이탈한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매집봉이 존재합니다만 우리 손절 라인은 얼마로 잡을 겁니까? 7,400원. 20원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7,400원 손절 라인 잡고 이 라인 이탈하면은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9,100원이신데 요거는 한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61선, 121선과 같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농후하기 때문에 이 선이 박스권의 저항 라인, 즉 가격적으로 봤을 때 10,000원 정도 됩니다. 10,000원 라인 목표가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오셈 전략 세웠습니다. 10,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휴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30%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24만 4,500원의 종가 마감하면서 3% 하락하긴 했지만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언제 익절 청산 타이밍 잡아보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휴젤은 22만 5천 원 30% 수익 구간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요것도 아까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렸죠? HK 이노웬, 네오셈, HK 이노웬이 있겠네요.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추세 지지라인만 여러분들이 우리 상담 주신 시청자분들이 잘 설정하시고 대응만 해주시면 되죠. 추세 지지라인은 여기입니다. 여기 뭐 좀 많이 안 빠졌는데 선을 그어보면은 그냥 121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60과 121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하는데 이 눌리는 자리 보면은 적어도 한 가격이 23만 원. 23만 원 라인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라인 이탈하면 얘가 빠진다라는 거잖아요. 차트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거는 괜찮은 종목이에요. 요거 수급도 한번 제가 보고 싶은데요. 시총이 3조짜리니까 수급도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3거래일 연속 담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좀 팔고 있는데 아하, 연기금이 담고 있네요. 연기금이 한 달 동안 120억. 제가 좋아하는 연기금이 담고 있다. 이게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 수급적인 부분에서 괜찮고 차트도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3만 원 손절 라인 설정하시고 목표가는 30만 원 잡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 로체 시스템즈, 젠백스, 환농화성 전고점 돌파했을 때 수익 보자라는 전략 세웠고요. 1타 기법으로 세력 따라잡기 배웠습니다. 마지막 내일장 1타 종목으로 센즈랩, 제일 MNS, 스페코 9월 26일 목요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 1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